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몰락하고 있는 윤석열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자마자 일들이 빵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는 나는 줄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일을 키웠고, 윤석열의 장모는 감옥에 갔고, 그리고 윤석열의 정직 1개월, 이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윤석열의 바닥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가 실형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까? 윤석열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을까? 여러 가지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이걸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 때처럼만 파고들어준다면 윤석열은 벌써 짐을 쌌을 텐데 말이죠. 아직까지도 이재명이 어쩌다 이러면서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나대고 있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언론의 비호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리서치에서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44.7%, 윤석열 36.7%.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42.3, 윤석열 29.8, 국민의힘 후보 9.5. 자,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앞서 나가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지금도 윤석열이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추세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윤석열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중이다. 기성 언론들이 윤석열에 대한 의혹들 제대로 파기 시작한다면 이 정도 지지율 지금도 나올 수가 없지만 언론들이 조용한 편이죠. 자, 이렇게 지지세가 빠지기 시작한다면 윤석열 캠프, 여기에서 이탈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침몰하는 배다, 여기 있다가 재미 못 본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고, 사람을 더 많이 모아서 세를 확보해야 되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은 죄질이 너무 나쁜 것들이에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만 하면 윤석열은 바로 자빠진다. 그래서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걸 뜸들이고 질질 끌면 지지율은 더 빠질 것이고, 들어가면 끝. 이런 시나리오예요. 윤석열의 대통령병 때문에 그동안에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순,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보상을 받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면접 이런 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망했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정말 무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도 없고 이슈도 못 만들고 경선 기획 자체가 쓰레기다.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이 민주당의 경선 기획단은 이재명 떨어뜨리기,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어제 있었던 토론회, 오늘 있었던 면접, 이걸 두 개를 총평을 하자면 지도부의 무능,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요약을 하자면 추미애 가장 돋보였다.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흠집 내기 말고는 뭘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이재명 선방했으나 돋보이지는 않았다. 최문순 생각보다 아주 좋았다. 나머지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행된 국민 면접 보는 내내 무지하게 불편했습니다. 김혜영이라는 인간이 면접관이었는데 질문의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에게 굉장히 질이 나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김부선까지 가더군요. 좋습니다. 압박 면접. 어차피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되면 상대방에서 저런 공격을 할 것이니까 미리 예방주사 맞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질이 낮은 질문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보는 내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 어차피 상대도 저런 질문을 할 거니까. 문제는요, 이 김혜영이라는 인간의 질문에서 제가 정말 열받은 건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인간이죠. 일베나 국민의 짐의 시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저런 인간이 왜 민주당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후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이런 실패를 했는데 네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딴 질문을 했어요. 자, 이번 민주당이 준비한 이 경선 과정은 한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수박들이 누군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선이었다. 자,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반대를 건의했었다라는 고백도 했었죠. 민주당 내에서 개혁이 지지부진했었던 이유를 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흥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1000명대가 보고 있어요. 지금의 민주당의 지도부, 대선을 끌고 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조차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개인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를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김혜영 같은 인간을 면접관으로 뽑아놓고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지도부, 누가 봐도 이재명에게 흠집내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를 썼던 지도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민주당이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 확실해졌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전 국민 지급을 예전부터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우리에겐 손해다라는 생각.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자, 요즘에 재난지원금 어떤 뉴스 나오는지 아시죠? 아이가 없는 연봉합산 7천만 원 맞벌이는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장난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뻔히 알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80%냐 90%냐 이러고 있어요. 다 주면 되는 걸, 금액을 낮춰서라도 다 주면 되는 걸 굳이 이 국민 갈등을 유발하는 선별지급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이 뜨는 꼴을 볼 수 없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번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한심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든 추미애든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이 대통령들을 도울지도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강성친문 이딴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강성친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상식을 얘기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조중동만 보고 조중동 여론에 쫄아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수박들에게는 우리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강성으로 보이겠죠. 니들이 삽질할 때 문자를 보내니까 문자 폭탄을 받았다, 강성 친문들에게 내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가 한 말과 행동이 상식에 어긋났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분노한 거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멍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선에서 이낙연은 나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다, 아마도 열린공감TV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이낙연은 대통령감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는 게 이낙연 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누굴 까느냐, 이재명 도지사를 깝니다. 그런 댓글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낙연 지지자로 보이질 않아요. 이재명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낙연이 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분명 뒤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 댓글들을 보면 확실히 이상한 흐름이 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도지사는 토론회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에서 해놓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그걸 보고 선택을 하지 토론회에서 누가 말을 잘하느냐 이걸로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이재명 도지사의 탄탄한 코어 지지층들은 토론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해온 걸 봐서 대통령을 해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뭔가 아리까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토론회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해야 된다 이건데 그걸 잘하고 있는 후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님은 확실하게 선명하다, 민주당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면접관들이 시덥지 않은 질문들을 하니까 민주당다워야 된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추미애와 이재명이 확실히 대통령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미애가 됐든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되든 기쁜 마음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 둘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싶어 한다라는 걸 강하게 느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자들조차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이번 경선.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력함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 대선 후보 개인기로 돌파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